여러분 안녕하세요, 조누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버튜버 전문 방송 플랫폼 심의에 방송을 하겠다고 신청서를 낸 스트리머가 700명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오늘은 요거에 관해서 또 잠깐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신청한 스트리머가 700명이라고 심의가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2026년 3월 6일 오픈인데 이 오픈과 함께 각종 이벤트를 열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현재 방송하겠다고 신청한 스트리머가 진짜로 700명이 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700명이 과연 의미가 있는 700명이냐고 하면 뭐 의미가 없진 않겠지만은 사실상 뭐 대단한 건 아니에요. 일단 얘네들이 미끼 상품을 내걸었기 때문에 신청한 사람이 많은 겁니다. 게다가 보면 타 플랫폼에서 1개월 이상 활동 중이고 평균 시청자가 100명 이하인 스트리머 100명한테 최대 6개월 동안 성장 지원금 인당 최대 300만 원을 준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이 굉장히 낮아가지고 온갖 학구들이 신청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추첨을 통해서 4K 송출 장비도 지원한다. 글카도 준다. 뭐 이러니까 되든 안 되든 이거 상품 받아보려고 신청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았다. 라는 겁니다. 사실상 이게 잘못이긴 해요. 왜냐면은 신규 방송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구독자가 많은 대형 스트리머들한테 빵빵한 지원을 해가지고 몇 명 끌고 오는 게 올바른 마케팅 방법이거든. 왜냐면은 학고 애들 데리고 와도 플랫폼이 살아남지 못해요. 그러니까 대기업을 데리고 오면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시청자를 그대로 끌고 온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이 데리고 온 시청자들한테 낙수 효과를 받아보려고 학구들이 덩달아서 따라오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이게 일반적인 방식인데 얘네들은 오히려 학구들을 꼬시는 이벤트를 오픈 초창기 때부터 처하고 있어가지고 상당히 마케팅 방식이 이해가 안 가요. 왜냐면은 일단은 돈을 주면서 대기업을 데리고 오고 학구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끔 냅두는 게 일반적이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플랫폼이 유지가 된다 싶으면은 신규 방송인들을 모집하기 위해 가지고 학구들을 위한 이벤트를 열어주는 게 일반적이었단 말이야. 그쵸? 그런데 얘네들은 조금 마케팅의 실수가 좀 있는 걸로 보인다 라는 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오픈하면 학구들만 득실거려가지고 시청자 한 자리 방송 한 40개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된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기본적으로 시청자 한 자리 방송이면 방송을 하다가 말거든. 근데 얘네들이 너네들 6개월 동안 방송을 하면 최대 300만 원을 주겠다 이래가지고 애들이 최소 기준 방송 시간을 채우려고 무조건 방송 킬 거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시청자가 나오지도 않는데 이 300만 원 다 받아보려고 방송을 키는 애들이 나올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상 시청자는 없는데 방송하는 놈들만 많은 죽은 플랫폼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은 이 플랫폼이 살아남으려면은 학고들만의 친목 플랫폼으로서 기능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형태를 일단은 먼저 목표를 하는 게 맞거든. 왜냐면은 대기업이 안 오니까 시청자들을 데리고 온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고 시청자는 없는데 방송하는 애들만 많으면은 방송하는 애들끼리 친목질 하면서 니들끼리라도 놀아라 이러면서 항상 방송이 켜져 있는 플랫폼이 되기는 해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수익을 위해서 방송하는 게 아니라 학구들끼리 방송하면서 친목질을 하며 시청자가 없더라도 방송을 하는 애들이 생긴단 말이야. 그렇게 해서라도 생태계를 만들어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게 유지가 돼야 되냐면은 일단은 이제 학구들끼리 친목질 할 수 있게끔 합방도 편하게 하고 서로 방송하면서 얻을 수 있는 재화 같은 걸로 선물해가지고 아바타 꾸미고 방송 꾸미고 뭐 이런 걸 할 수 있게끔 기능을 추가를 하잖아. 그러면 자연스럽게 시청자들 상대로 방송하는 게 아니라 방송인들끼리 친목질 하려고 방송하는 애들이 나올 거다 라는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실제로 생태계가 만들어져가지고 현재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 방송들이 있거든. 그게 뭐냐면은 한국에서도 서비스를 하고 있는 리얼리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렇게 학고 방송인들끼리의 친목 플랫폼이 돼가지고 사실상 아바타 채팅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대기업을 데리고 오지 못하는 이상 시청자들이 나올 가능성이 낮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학고 친목 플랫폼으로서 생태계를 첫 번째로 목표로 두고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거는 그냥 내 의견이야.
자, 게다가 뭐 AI 일러스트 논란도 터졌어요. 시민은 딱 봐도 AI로 뚝딱한 일러스트랑 영상들로 홍보에 사용 중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의 목적이 뭐야? 이윤 추구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작업자 사용해서 하나씩 다 만들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거든. 그렇죠? 그래가지고 AI 딸깍으로 만드는 게 돈이 덜 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AI를 적극적으로 이용한 일러스트랑 영상들로 홍보에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AI로 뚝딱했다고 해가지고 욕을 처먹고 있는데 왜 욕을 처먹고 있냐면은 얘네들이 버튜버 전문 플랫폼으로 어필하고 있잖아. 근데 버튜버 업계는 AI 혐오가 심하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지금 욕을 처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일단 버튜버랑 일러레는 공생관계입니다. 버튜버는 판때기로 활동하는 이상 일러레랑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후에 굿즈 제작에 있어서도 일러레의 힘이 필수적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플랫폼에서 AI로 뚝딱한다? 그러면 난리가 난단 말이야. 그쵸? 게다가 버튜버 입장에서도 일러레의 신기를 건들잖아. 그러면 앞으로 장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버튜버들도 돈이 저렴하니까 AI로 뚝딱한 일러스트로 굿즈 만들어서 팔 수 있어. 근데 왜 그렇게 안 하냐면은 AI로 뚝딱한 일러스트로 굿즈를 만들어 팔잖아. 그러면 일러레들이 분노하고 시청자들, 팬들 또 분노합니다. 왜 우리가 AI 뚝딱한 일러스트를 이렇게 비싼 돈 주고 사야 되냐? 이렇게 난리를 치는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버튜버들은 앞으로 일러레랑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AI 일러스트를 사용하는 거를 지향하는 편이란 말이야. 그쵸? 그런데 이러한 버튜버랑 일러레 관계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심의가 버튜버 전문 플랫폼이라고 아가리 치고 이런 식으로 장사를 하는 게 일러레들 입장에서 기분이 팍 상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쵸? 자, 그리고 요 이모티콘도 논란이 됐는데 이 이모티콘의 퀄리티를 보면 사실상 치즈직의 이모티콘을 표절을 했어요. 그쵸? 대부분 보니까 치즈직에서 있는 거거든? 근데 이모티콘의 퀄리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쵸? 이거는 그냥 좀 AI로 뽑는 게 좋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퀄리티가 쓰레기긴 해요. 요즘 감성이긴 한데 그쵸? 요즘 감성이긴 해. 이런 식으로 낙서 같은 형태로 뭐 카카오 이모티콘도 나오고 그렇긴 해요. 그쵸? 근데 너무 조금 저퀄리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AI로 뽑은 거라면 깜놀이긴 한데 뭐 인터페이스 이야기도 나오는데 인터페이스는 애초에 치즈직도 트위치 베낀 거라 가지고 치즈직 베꼈다고 해도 사실 별 문제 없습니다. 그쵸? 자, 그리고 또 재밌는 사건도 터졌는데 심의 분탕 논란이 터졌어요. 하나비 이적 발표로 인해 가지고 팬덤이 난리나고 하나비 카페는 장례식 분위기였거든. 근데 갑자기 심의에서 하나비 카페 와가지고 안녕하세요 하나비 팬 여러분, 여러분들의 일상에 특별한 즐거움을 선사할 스트리밍 플랫폼 심의입니다 이러면서 광고를 한 거야.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왜냐면은 하나비가 욕을 처먹든 말든 자기들은 마케팅 효과 개쩔게 봤으니까 이렇게 눈치 없게 쥐들 홍보는 일단 해야 되니까 홍보한다고 욕을 오지게 처먹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사칭 낚시였어. 야, 근데 진짜 글 역겹게 너무 잘 적었더라고. 나도 속았거든. 근데 알고 보니까 사칭이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뭐 공식 버튜버인지 홍보 영상에 심의유라는 친구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크릴 스탠드도 팔고 포토카드도 팔고 이런 식으로 등장을 했는데 얘가 과연 진짜로 방송을 하는 버튜버인지 혹은 그냥 홍보용 마스코트인지 아니면은 이제 공식 AI 버튜버인지 뭐 아직은 정체가 밝혀지지 않았는데 오픈하면 서서히 정체가 드러나지 않겠나. 그쵸? 게다가 심의 같은 경우에는 버튜버들을 위해 가지고 방송뿐만 아니라 굿즈 제작 판매까지 손쉽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이렇게 팔아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굿즈는 이들이 알아서 만들어 와가지고 우리 플랫폼에서 판매해라 이것뿐만 아니라 제작 지원까지 도와준다고 하니까 사실상 요걸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버튜버 사업에는 한 달이 걸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쵸? 자, 근데 딱 봐도 얘가 AI로 뚝딱해서 만들어진 거라는 티는 굉장히 많이 나죠. 왜냐면 내가 자주 보는 AI 일러스트처럼 보이거든. 실제로 트위터 가잖아. 이런 그림체로 일러스트가 하루에 수천 장 이상 나와요. 일러스트가 대놓고 AI로 뽑아낸 겁니다. 자, 그리고 얘네들이 뭐 NFC 포토카드 기능을 넣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요거 보고
방송인이 메이플 방송하고 있을 때 우리가 방송만 보면서 메이플 매소를 쏠 수 있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플러스 구강 목장갑 선물할 수 있구나, 이런 식으로 착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기능 아닙니다. 그런 기능이면 개쩌는 기능이지. 근데 그런 기능 아니다. 그러면 이 기능이 도대체 어떤 기능이냐, 실물 카드를 연동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얘네들이 막 게임사랑 API 연동해가지고 게임을 하고 있는 방송인한테 직접적으로 아이템 같은 거, 게임에 효과를 줄 수 있는 뭐를 선물할 수 있다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데, 그냥 실물 카드를 연동한다는 소리입니다. NFC라는 거는 무선통신 기술로서 여러분들이 흔히 사용하는 교통카드나 간편결제에 이용되는 기능이에요. 핸드폰으로 결제하고 하는 거 있잖아. 편의점 가가 띡 하는 거 있잖아. 그거거든. 근데 요 기술을 이제 오타쿠 업계에서 오래전부터 사용하고 있었는데 시미에서도 요거를 사용해가지고 장사를 하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이 포토카드 같은 거에 일반 실물 카드에 정보를 넣어놓고 요거를 이제 개인 아이디 정보를 저장을 해가지고 등록한 카드를 게임기에 삽입을 하면 자동으로 로그인 돼가지고 게임 정보를 저장하는 형태로 이제 사용하듯이 쓰겠다는 거거든. 이거는 빠친코 기계에도 사용하는 시스템입니다. 빠친코 기계도 이제 돈을 충전을 하면 그 카드 들고 빠친코 기계에 삽입해가지고 사용하듯이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일본의 게임센터 가면 이런 식으로 사용하거든. 그래가지고 뭐 건담 카드 빌더 같은 경우에서도 실물 카드를 직접 게임에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게다가 뭐 대표적인 이제 디지몬 테이머즈의 디아크 같은 경우에는 요 오른쪽에 카드 슬러시 한단 말이야. 실제로 한국에서 디지몬 온라인, 디지몬 RPG 요런 데서도 실물 카드랑 연동을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도 도입을 했었거든. 그렇게 이런 식으로 실물과 연동되는 카드 시스템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이거예요. 뭐 러브라이브도 그렇고 프리파라도 그렇고 실제로 일본의 뭐 리듬 게임들 같은 경우에는 실물 카드 이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꼭 이것뿐만 아니라 내가 그냥 대표적인 거 몇 개만 갖고 온 거야. 일본에서는 이런 식으로 카드팔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물 완구 장사도 같이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요것도 팔아먹기 위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든 거다라는 거예요. 그쵸? 자, 일단 심의에서 한다는 거는 뭐냐면은 포토카드 장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 포토카드에 NFC 기능을 넣어서 판다는 거거든. 그래가지고 포토카드 기기로 이제 뭐 핸드폰으로 읽으면은 홈페이지 바로 가기, 노래 재생하기 요런 기능을 삽입을 해가지고 원하는 동작을 하게끔 설정해서 판매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요거를 구매해가지고 폰으로 읽기를 하면 방송에서 게임 아이템의 형태로 도내가 되는 시스템이라고 보면 된다 이거예요. 실제로 요런 기능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팬 장사를 하는 아이돌 업계에서 많이 쓰거든. 그래가지고 그냥 보여줄까? 어떤 식으로 하냐면 요런 식으로 얘가 아이돌이잖아. 그러면은 요런 식으로 실물 카드를 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핸드폰으로 띡 하잖아. 그러면은 얘 공식 홈페이지, 얘 유튜브, 얘 인스타그램 혹은 이제 스포티비의 노래가 자동으로 재생되게끔 정보를 넣어가지고 사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굿즈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교통카드에서 교통카드 기능이 아니라 링크 걸어가지고 판다고 보면 돼. 근데 나중에 요 링크를 수정도 가능하다고 하더라고. 그냥 교통카드 장사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가지고 요게 일반 게임에서 과연 사용이 가능할까? 일단 일반 게임에는 불가능합니다. 도내 같은 경우에는 화면에서 그냥 위에 띄우는 거라 가지고 별 상관이 없거든. 근데 게임 내에 직접 연출을 하려면은 게임사랑 연동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데 게임 내에서 직접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능을 게임사가 줄 것 같냐? 절대 안 주지. 그쵸? 이거 줬다가는 무조건 요쪽 경로를 해킹 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롤하고 있는데 갑자기 시청자가 300골드를 선물했습니다. 시청자가 발분을 선물했습니다. 이래가지고 발분이 갑자기 뿅 떠. 말이 되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러면은 결국 어떻게 되냐면은 게임 같지도 않은 플래시 게임 같은 거에 도내하면 대충 스피드 공격력 이러면서 쿠키런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거 게임 쳐나올 거란 말이야. 야, 그러면 그런 노잼 게임 누가 하냐고? 아무도 안 하니까 그냥 포토카드 굿즈 파는 거랑 똑같은 거야. 사실상 포토카드 기능 그 이상의 기능은 없는 걸로 보인다 이거예요. 근데 뭐 모바일 게임 쿠키런 같은 경우에는 좀 해줄 수도 있겠죠. 어쨌든 결론은 뭐냐면은 대충 뭐 또 없는데 일단 있어 보이려고 이런 것도 있다라고 아가리 치는 거랑 똑같다. 아가리 치는 거라고 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심이 나오는 게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일단 방송은 멀쩡하게 돌아갈지 기대가 되고 실제로는 얼마나 버틸지 굉장히 기대가 돼요. 일단 6개월 동안은 지원금을 뿌린다고 했으니까 최소 6개월은 버틸 것 같은데 나중에는 지원금 주는 게 또 부담이 돼가지고 6개월도 못 버티고 터질 가능성도 없지는 않아요. 그쵸? 실제로 과거에 막 2, 3개월 만에 터졌던 신규 방송 플랫폼도 있잖아. 쿠였나? 그쵸? 그렇기 때문에 뭐 전례가 없던 게 아니다 보니까 중소기업이 이런 방송 플랫폼을 유지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왜 이런 식으로 시작하냐면은 지들 생각에는 내가 방송 플랫폼을 만들어가지고 방송인 데리고 오면 매달 어느 정도 수익이 벌리겠지? 라고 안일하게 생각한단 말이야. 오픈도 안 하고 벌린 적도 없는데 대충 기대하는 수익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수익을 기대하고 어느 정도 돈을 이 정도 써야겠다 라고 계획을 짜놓는데 돈이 안 벌리잖아? 그러면은 결국에는 그 사업을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결국 그럴싸한 계획이 있었지만은 결국에는 시작하게 되면 그 뜻대로 안 되다 보니까 계획한 대로 안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버티지 못하고 폐업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라는 겁니다. 어쨌든 한 가지 좋은 점은 뭐냐면은 심의에서 꼭 방송을 하지 않더라도 심의의 굿즈 제작 시스템을 이용을 할 수 있다면은 그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 가지고도 버튜버들이 많이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송 플랫폼으로 대성을 못 하더라도 종합 버튜버 사업 지원 플랫폼으로서 그런 위치를 노리면은 어떻게든 존재감은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이왕 하는 김에 버튜버 모델링 제작 의뢰 창구도 만들어가지고 자체적으로 모델링 제작 판매를 하든지 아니면 모델링 제작 판매하는 작업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만들면은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래봤자 방송 플랫폼 적자가 계속되면 이거 얼마 못 가가지고 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가지고 장사 안 되면은 방송 플랫폼 사업은 철수하겠다 이런 발표가 뜰 것 같아요. 한 2년은 버틸려나 모르겠어. 나는 한 1년 보거든. 1년 버티더라도 많이 버티는 건데 얼마나 버틸지는 모르겠지만은 상당히 기대가 되긴 한다 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방송이라도 제대로 되면 그래도 오래 버틸 것 같은데 시작했는데 방송 시청도 잘 안 되고 막 렉 걸리고 오류 뜨고 방종되고 갑자기 방송 종료돼 버리고 막 이러면은 결국에는 방송인도 시청자도 붙잡아 두지 못하고 망하는 꼬라지가 나올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쵸?